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2026 증시 대전망.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자, 2025년도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하게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2026년을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소위 말하는 젊은 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김민재 파트너입니다. 네, 수요일의 남자 우리 김민재 파트너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이 들어오는 관상 김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우리 복상. 예, 복상 김정기. 복상 김정기 대표 오늘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요. 이경락 대표님이 정말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한중입니다. 갑자기요? 갑자기요. 갑자기요? 이유 없이요? 네. 이유는 있죠. 이유 있어요? 잠시 네, 후에 이유를 이따가, 말씀해 주시나요? 네, 잠시 후에. 그래요. 과연 이경락 대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으나 아신다면 좋지, 아버지. 왜라고 하실 것 같고 모르신다면 누구야 하실 것 같은데. 모르신다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세 분과 함께 2026년도를 여는 수요일 저희가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로 출발해 볼까요? 먼저 우리 김민재 대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한경에 오셨어요. 네. 엄청 뜨거웠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셨는데 네. 2026년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위한 새해 인사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그냥 저답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껴주셨기 때문에 좋은 활동 계속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26년도 2025년도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종목 소개 그리고 시장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김민재 대표 만나봤고요.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 복상. 네, 2025년도에 우리 김정기 대표도 한경에 오셨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네. 연말에는 이제 복상이라는 말로 그렇죠. 복을 불어오는 관상이라는 말로 뜨거워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새해 인사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 진짜 주식 3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올 한 해 병오년에 여러분 적토마에 탄 여포의 계좌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여포의 계좌. 그렇죠. 결국 여포는 자기 말을 뺏겼는데 그래도 네, 관우한테 결국은 적토마를 뺏겼는데 그래도 제일 강한 제일 우리 역사에 남는 그런 계좌 수익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여러분들께 제가 25년에 처음 왔을 때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도움되는 이야기만 드리겠다. 그래서 올 한 해에도 정말 모든 섹터에서 정말 양질의 분석 정보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기 대표 인사말 들어봤고요. 자, 우리 한중현 대표는 이 앞서 두 분에 비하면 뭐 연배는 비슷하나 한경에선 선배입니다. 그렇죠. 오시자마자 연간 베스트로 달려주시고 올해 또 연간 베스트 하신 우리 한중현 대표도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말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해 인사입니다. 지난주에하고 또 지난주에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는 연말 아니었나요? 연말과 연초 다 했습니다. 다 했나요? 네. 그럼 안 하시는 걸로? 안 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그러면 포부 한번 들어보고 출발할게요. 이번 어떤 2026년도 한 해 만드실까요? 딱 상반기에 졸업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졸업을 하시겠다. 네. 상반기에 모든 것을 좀 쏟아붓겠다 이런 다 하고 뜻입니다. 다이빠이빠이 하는 걸로. 좋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 정말 가열차게 열심히 뜨겁게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김민재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김민재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이격 줄이기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격 줄이기.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 뭐 이렇다 할 뉴스도 없었는데 증시가 갑자기 좀 변동성을 좀 보이고 밀렸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까, 뭐 이를 좀 찾으시려고 했었던 분들도 계실 거고 걱정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오늘의 조정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이렇게 뭐 한 3거래일 연속으로 강하게 상승하게 됐을 때에는 이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누르는 흐름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중국과 뭐 일본의 이러한 마찰 때문에 증시가 빠졌다라고는 뉴스가 뭐 사실 나오긴 했었지만 이미 있었던 뉴스 때문에 오늘 갑자기 빠지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도 없었고 간밤에 미국 증시도 좋았었고, 근데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좋기 전부터 이미 1월 달부터 달려서 올라가서 벌써 3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뭐 부담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최근에 또 1월 달 돼서 또 달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주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지수가 3% 올라갔을 때에도 사실상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었죠. 그래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관점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었다는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국한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여기서 조금 더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1월 효과는 항상 시작을 할 때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 분위기를 잡는 어떠한 종목들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가 발생을 하려면 이제 정부의, 즉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기업 총수들이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방중을 하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뉴스가 나올 자리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이제 정부는 작년에 걷었던 세금으로 올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발표가 대통령 입을 통해서 나올 텐데 그게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총수들이 없는 상태에서, 즉 회장직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에 누군가가 나와서 우리 회사는 올해, 우리 기업은 올해 어디다 투자하겠습니다라는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기업의 총수와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기 때문에 1월 효과를 볼 수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시장을 일단 올려놓고 지수를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을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수급 쏠림은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뭐 M&A에 관련된 뉴스가 항상 1월 달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M&A나 투자에 대한 투자처를 뭐 AI에 투자한다, 로봇에다 투자한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되면 수급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항상 1월 달에 보시면 뭐 저출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이고 교육주가 움직이는 이유는 정부가 예산을 어디다 쓴다라는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넘어가는 겁니다. 즉 현재는 수장 자리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분위기만 잡고 있고 이게 지수를 좀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되고, 수급이 분산될 거기 때문에 종목단도 수급을 받을 거다. 지수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오늘 빠진 게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산되면서 점점점 안정적인 흐름이 가져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그리고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연초에 있는 시무식을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각 그 기업의 오너들이 부재인 가운데 안 했지만 이제 곧 시무식이 펼쳐지면은 기업에 대한 방향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의 수급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정을 보여주는 가운데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넘게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변함없이 어느 쪽에 좀 관심을 가졌을까요? 변함없이 반도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상 반도체라고 말하기보다는 대형주단, 즉 지수를 일단은 방향을 태우는 쪽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올라갔었던 것도 사실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이 제약바이오라든지 또는 뭐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같은 경우가 수급이 안 돌 정도로 반도체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라는 네. 관점에서는 일단은 당장은 반도체 쪽을 더 훨씬 더 유망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2026년은 2025년만큼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버블을 터뜨릴 수가 없는 해다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이제 중간 선거가 끝날 때쯤 됐을 때가 이제 버블이 터질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버텨줄 수 있는 보호막을 걷어들인 시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AI가 이 거품이 커진다 또는 버블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AI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상 2차 전지도 뭐 어떻게 보면 AI 수혜 섹터라고 최근에 편입이 되긴 했지만
사실상 로봇에 들어가기 위한 관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결국은 반도체 쪽이 최대한 AI 수혜와 가까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도 오늘은 어느 정도 현대차가 올라갔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도 올라가면서 코스닥은 빠졌지만 로봇은 수급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AI 수혜 쪽에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고 올해는 거품을 위해서 더 큰 거품을 위해서 AI 수혜 섹터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할 거라서 반도체부터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분위기는 뭐 계속해서 한동안 이어질 거라 보시는 거겠죠? 이 분위기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말씀하신 뭐 대형주 단의 움직임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쏠리고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로봇이나 다른 수급 쪽으로 확산세가 조금 둔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위기. 일단 하나는 맞고 하나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그래요? 있고요. 맞는 건 일단은 무엇인가요? 로봇 쪽이나 AI 수혜 섹터로 돈이 계속 갈 거다라는 거, 즉 AI 수혜 섹터가 결국은 돈을 계속 받아갈 거다라는 거는 동일하는데 대형주 단만 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품이 터지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지금 포머가 될 정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간이 올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대형주만 올라갔을 때는 그런 포머가 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부장까지 이번에는 2025년에는 소부장이 좀 안 움직였었던 해라고 본다면 2026년에는 소부장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말 그대로 내가 이걸 안 잡으면 안 될 정도의 상승세를 보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주까지도 충분히 이번엔 수급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한 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늘 시장은 빛 좋은 개살구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빛 좋은 게 달구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 그렇죠. 4,500포인트를 넘어서 5,000포인트로 달려나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르는 종목들은 소수의 대형주뿐인 시장이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시장이다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위주의 강세장이 연출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신년에 지수가 상승하는 동안 등락 비율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날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아마 1월 5일일 건데 코스피 상승분의 53%를 기여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강한데 실상을 열고 보면 뭐 기관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연초에 강한 상승 랠리에서 네. 그렇게 높은 성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계속. 연초에는 대형주 랠리가 펼치고 있지만 소형주나 중대형주에도 이제 정책 모멘텀이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강세를 남길 그런 흐름이 또 한번 기대된다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 지속적인 이런 상승세가 나올 수 있지만 연초부터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급등락이 계속 지속되면서 높은 변동성을 확보하면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서 그런 우리가 또 모아가는 그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외국계 IB에서도 차익 실현 심리가 좀 강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기 조정이나 눌림목 국면에서 또 한번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사고 싶은 종목을 그런 국면에서 모아가셔도 될 것 같고 오늘 흐름을 좀 보자면 네. 현대차가 좀 특징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강했던 이유를 좀 보자면 현대차는 이제 SDV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 OS가 탑재된 이런 차량을 개발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이 SDV 관련 대표이사가 이제 바뀌면서 얼마 전에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을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젠슨왕 CEO하고 오늘 정의선 회장이 비밀 회동을 하면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된다면 테슬라를 가장 빠르게 벤치마크했었던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앞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슈와 또 CES 2016의 개막에 맞춰서 또 한번 퍼포먼스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장초반 올 장초반에는 이렇게 대형주 위주의 강한 랠리가 나왔지만 이제 중소형주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2026년도 상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네.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수는 올랐으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 연초가 아니었을까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2025년도가 그랬거든요. 네. 지수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으나 사실은 이 소부장이나 중소형주 쪽으로 확대가 좀 안 돼서 네. 그렇게 큰 재미를 못 봤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분위기는 그러면은 상반기 안에는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마 빠르면 1월 뭐 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이제 소부장단에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섹터에서도 로테이션이 나오면서 이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에 또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네네네.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좋다라고까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간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 의견 들어볼 텐데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이경락 대표님이 보고 싶은 장. 뭐 자꾸 오늘 이경락 대표를 자꾸 언급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이경락 대표님이 보고 싶은 장, 애를 많이 낳고 싶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다산의 상징 이경락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반도체 아버지 이경락 대표. 근데 반도체 삼촌, 뭐 고모, 큰아빠 뭐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반도체 아버지 반도체 이경락 아버지 이경락 대표님으로 네이밍이 되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방송 안 한 지도 되게 좀 오래되셨죠. 오래됐는데 요즘 참 많이 뵙고 싶을 정도로 그냥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전자닉스밖에 안 보이고 사실 오늘 근데 이경락 대표님은 전자닉스가 아니라 IT 전체적으로 그렇죠. 근데 안 계신데 제가 자꾸 언급하는 건 좀 그런 좀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결국은 반도체만 보였던 장이다. 장이다. 이 말씀을 하고 네. 싶다시는 거죠? 물론 이제 현대차도 오늘 좋긴 했지만 네. 오늘 현대차 드신 분들은 야수의 심장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음. 어제 CES 이제 개막을 하고 어제 현대차를 포함한 그룹주들이 다 같이 시원하게 세로뉴스 나왔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나 어제 세로뉴스에 잡아야지 하신 분들은 진짜 야수의 심장이시고 그런 분들은 오늘 수익 충분히 보실 만한 그럴 만한 하셨지만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전자닉스 들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평온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CES, 네. CES 2026 연속성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기대치 많고 왜냐면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의견도 많고 아니면 뭐 지금 뭐 연속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다면은 어떤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연속성을 좀 논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어려워요. 옛날에는 진짜 이제 가전 베이스 가전을 포함해서 이제 IT 베이스였지만 요즘은 이제 워낙 많은 영역들이 다 그렇죠. CES랑 또 연관됐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반영이 됐고 안 됐고를 논하는 게 좀 의미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략적인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 오늘 수급은 어떤 평가를 하실까요? 외국인이 1조 2천억 넘게 들어왔습니다. 다들 많이 사고 싶은가 봐요. 우리 지수에 대해서 전자닉스를. 전자닉스를 지수 아닙니다. 전자닉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일이 분수령일 것 같습니다. 내일이 분수령이라고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근데 어느 정도도 예상치가 가이던스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나왔고 네. 그 가이던스 이제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파란불 보이면 사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한번 팔고 가느냐 그 싸움일 것 같아요. 파란불이라는 거는 음봉을 음봉. 말씀하시는 네. 거죠? 음봉이 나왔을 때 내 공격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한번 끊고 여기서 차익 가느냐. 실현을 먼저 일부 하느냐 네. 한중현 대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저 네. PD님이 오늘 마지막 날이시니까 사고 한번 쳐도 됩니까? 아니요. 사고는 어차피 사고- 저는 계속 있으니까 사고 치시면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야 됩니다. 남의 나라면- 영혼까지 빌리셔야 돼요. 나라면 추가 매수. 네. 세 분의 의견 한번 다 들어볼까요? 실적 발표 한중현 대표의 이야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입니다. 나라면 뭐 실적이 어떻게 나왔던 내일 뭐 혹 파란색 불이 삼성전자에 하이닉스에 보이게 된다면 나는 추가 매수를 한다. 나는 여기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여기서 포트에 대한 새로운 포트에 대한 뭐 방향성 혹은 새로운 포트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 X 의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세 분 다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여기서 하차하신다면 그분은 죄송한데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으나 많으나. 뒤에 네. 주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026년 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상반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특집으로 이어지면서 다음 주에는 1분기, 다음 주에는 한 달 이렇게 점점점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특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반기까지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김민지 대표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2025년 때에도 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오랜만에 3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네. 트럼프의 이런 중간 선거가 가장 큰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소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성장주를 매수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내가 왜 사야 되지라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결국은 증시를 올리는 요소 중에 하나는 실적이 분명히 맞고요. 나머지 하나는 유동성인데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실적이 없는 종목을 살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리고 유동성을 둘 다 볼 수 있는 증시이기 때문에 증시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하나씩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코로나 때 질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증시가 사실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유는 네.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즉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증시가 곤두박질을 쳤다가 증시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연준에서 제로금리로 바로 한 번에 내리면서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때 방송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교수님들이 방송에 나오셔서 뭐 실물 경기와 주식시장이 지금 괴리율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이 돈을 많이 못 버셨는데 그거는 유동성을 생각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즉 실적이라는 부분이 미리 선반영될 수 있는 게 유동성의 힘에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경기는 분명히 좋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고 뭐 이 가게들도 사실상 매출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데 네. 증시가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특히나 그리고 유동성을 통해서 그렇겠죠.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낼 거다라는 기대감이 미리 유동성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대감에 있는 목표치는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전히 밑에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 덕분에 주가는 여기에 있는데 점점점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가와 함께 마주치는 구간이 결국은 생길 거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항상 미리 올라가 있고 실적이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게 성장주고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와 이 코로나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럼 2026년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유동성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트럼프가 현재 다음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인물이 될 거다라고 발표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내년에 주식시장에 유동성 풀어줄 거야라는 거를 돈들에게 지금 계속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첫 번째 26년도에는 유동성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두 번째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일기 때에는 그때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유동성으로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없는데 실적으로 올렸어요. 즉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좋았냐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세금을 감면해 줬습니다. 네. 즉 법인세를 감면해 주게 되면 전년에 벌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야 벌었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다라고 할지라도 내게 되는 세금이 적게 되면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똑같은 매출액과 똑같은 영업이익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전년 동기 때보다 실적이 좋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부분이 실적을 좋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건 이거죠. AI 거품론이다라는 게 2025년에도 심했는데 2026년에는 분명히 더 심해집니다. 즉 올해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마진율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감면해주게 되면 지금 현재 마진이 계속 안 좋다는 것 때문에 막대한 투자금 대비 돌아오는 마진이 안 좋다는 것 때문에 AI 거품이라고 하는데 네. 이 마진이 좋아질 수 있는 게 이 세금 법인세 감면이라고 보시면 되면 내년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AI 거품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법인세의 마진율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 유동성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에는 사실상 트럼프 일기 때에는 하나만 좋았을 때도 올라갔었고요. 코로나 때도 하나만 좋았을 때도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2026년은 두 개가 다 좋아지면 거품이 안 커질래야 안 커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2026년 전망은
무조건 좋을 건데 연말로 가게 되면 가게 될수록 이제 내릴 금리가 없어집니다. 네. 유동성을 아무리 준다라고 해도 내릴 금리가 있어야 계속 내릴 수가 있는데 연말쯤 되면 내릴 금리도 없어질 거고 법인세 감면을 아무리 할지라도 기업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점점점 더 훨씬 더 이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보다 더 빨리 떨어지게 되면 이 효과도 없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버블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 되기 전까지는 계속 좋을 거고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는 특히나 좀 더 좋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만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5파동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 기술적 분석의 이론이 있는데 상승과 하락이 파동이 전환될 때에는 5번째 파동까지 가게 되면 한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데 지금 코스피가 벌써 5번째 파동 구간에 있기 때문에 2025년에는 8월 달에 한 달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11월 달에도 제가 출연했을 때 이거 이제 한 달짜리 조정입니다. 다음 달에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 논리인데 이번에 다음에 오는 조정은 한 달짜리가 아니라 못해도 2-3달 이상 걸리는 조정이 올 거기 때문에 요거 넘기고 나면 이제 큰 상승 한번 오기 때문에 요 조정만 좀 잘 견디시면 괜찮겠다. 요것만 좀 잘 견뎌보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2-3달짜리 정도의 좀 약간 긴 호흡의 어떤 조정 기간에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뭐 시장에 어떤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 알 수 있는 건데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뭐 출연한 방송이 나오게 되면 계속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벌써 1월 달에 몇 거래를 안 됐는데 코스피가 4,556백인데 그렇죠. 뭐 이 상태에서 조정 없이 가면 뭐 2월 달 되면 5,500 가 1월 있지 달 않을까? 안에도 뚫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분위기만 좋으면. 그래서 사실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기간으로 조정받으면서 쉬었다 가느냐 가격으로 빠지냐인데 기간으로 받으면 우리는 수익 볼 수 있지만 가격으로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좋습니다. 현금화 전략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상반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공급,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렇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우리 증시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조심해야 될 거는 한 뭐 약간 2-3달 정도의 어떤 긴 조정의 구간이 또 들어설 수도 있는 부분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된다. 그건 아무래도 상반기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6월 선거 전까지는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6월 전에 오고 전에 선거가 올까요? 가까워질 때쯤 다시 반등할 다시 해보게 거라고 되는 보고 걸로. 있습니다. 그럼 1월에 바짝 뭔가 1, 2월에 해줘야 되네요. 정말 까치 랠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종합해서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반기 전략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 랠리 뒤에는 뭐 한 달짜리 조정이 아니라 기간이 좀 긴 조정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싶으면은 좀 버티면 되지라기보다는 조금 챙기는 전략 유효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 조정을 받으면 재료가 있는 쪽은 사실상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은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박스권일 때는 상승할 수 있는데 하락할 때만 못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서 기간 조정 받을 땐 여전히 우리가 수익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망가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격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도망갈 필요가 있다. 대신 시장이 빠질 때는 우량주가 빠지는 대신에 테마주가 움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시장이 빠지게 되면 그 분명히 빠지게 되는 뭔가의 원인이 있을 거고요. 그 원인에 대한 수혜 섹터가 테마주가 오히려 또 수익을 볼 거기 때문에 우량주의 비중을 줄여서 테마주에 좀 옮겨가시면 해지 전략이 충분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우량주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뭐 CS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로봇의 뭐 세론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한 번도 CS 때 즉 1월 달에 로봇의 고점이 1월 달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종목을 돌려보면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또 노령봉투법이 통과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량주 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쪽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량주에서도 재료가 있는 쪽을 좀 공략하시거나 비중을 담으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테마성 종목을 동시에 편집을 하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좀 보완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2026년도 상반기 투자 전략과 전망 저희가 여쭤봤고요.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의 의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는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저는 26년 상반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시점이 1분기가 끝나고냐 2분기가 끝나고냐 뭐 단기 조정 국면에서 그런 흐름은 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과거 데이터를 실제로 본다면
제가 금요일에도 출연하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한번 네. 금요일에는 제시를 해드릴게요. 1990년도부터 본다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던 해, 그리고 한국의 지방 선거가 있던 해에는 MDD라고 하는 최대 손실 낙폭이 그 다른 평균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장은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시장이 좀 이렇게 리레이팅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승 캔들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저는 훨씬 더 신고가 랠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면서도 급등락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냐? 지금 공급자 우위의 시장입니다. 근데 이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메모리 3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너무 가파른 속도로 시장을 상승해서 끌어올리게 되면 이제 과잉 주문, 이제 과잉 오더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차익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되게 강해질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심리와 이제 그동안 못 샀던 사람들은 반도체를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그런 힘싸움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반도체가 저는 상반기 내내 좋을 거라고 보지만 단기 변동성은 좀 급진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입니다. 네. 그 다음 비중은 자동차예요. 근데 자동차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이따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생산량을 첫 80만 대를 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네. 근데 이제 올해는 100만 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이던스가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고 또 한 가지 섹터는 이제 조방원에서도 수출 데이터가 상당히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섹터에서도 로테이션이 한 번씩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D램의 장기적인 사이클, 20년 사이클을 봤을 때 보편적으로는 2년 반 정도 지속적인 D램 업사이클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공급량과 재고까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한 건 1분기에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까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섹터는 이제 자동차 피지컬 AI인데 아까 이제 현대차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라고 한종현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갈 수 있지만 글로벌 상장사 중에 완성차 업체 중에 피어그룹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현대차가 제일 쌉니다. 완성차 업체 중에 그만큼 매력이 그렇기 있다는 때문에 얘기네요. 매력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지컬 AI로 디벨롭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모멘텀이 아직도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ASCO라고 해서 미국 임상 종양학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 기술 이전이나 M&A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강할 땐 제약바이오가 계속 눌렸지만 또 다음 주 되면 다른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바이오 섹터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딜이 터지거나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 국내 바이오 기술주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최근에 계속 놀리고 있지만 오히려 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보면 상반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매력적인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말 했잖아요. 1월의 주도 섹터가 한 해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우리 김정기 대표는 1월 달 지금 뭐 몇 거래일 안 되기 때문에 아직 네. 뭐 평가를 하기엔 좀 이른 감도 있으나 네. 1월에 가장 뜨거울 것 같은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또 변화가 좀 손바뀜이라든지 네. 체질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길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렇죠. 어떤 섹터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일단 반도체는 맞죠. 반도체인데 지금 반도체 연초 첫날에 1월 2일 흐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지금 삼전 SK 하이닉스 여러분들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주가의 퍼포먼스는 SK 하이닉스의 모회사인 SK 스퀘어가 더 강한 퍼포먼스를 나타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소부장단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오늘은 또 소부장은 밀리고 그래요. SK 삼전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이제부터 하루 이틀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때 계속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반도체 얘기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이슈로 좀 네네.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 그럼 짧게 우리 김정기 대표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말씀을 네. 다양한 섹터와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반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저는 이 시장이 5,000포인트, 뭐 6,000포인트 분명히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 시장이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급하게 과열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의 가격 조정이 있을 때 모아가셔야 된다. 기간 조정으로 가면 기간 조정에서는 상당히 또 기간이 또 길어지는 뭐 1개월, 2개월만 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파른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MDD가 분할로 모아가는 그 종목군들은 역시 대형주단, 중소형주도 괜찮다. 중소형주도 그래서 괜찮다.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예를 들어서 뭔가 양산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것도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반도체로 치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지금 차량용 그리고 자율주행 쪽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차량용 칩 뭐 리드 프레임 뭐 이런 네. 거를 하는 기업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요. 이렇게 좀 쌓아가시면 될 것 같고 평균 MDD를 보면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S&P 500은 마이너스 10%의 MDD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올해도 한 7%에서 10% 정도의 범위로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조정 국면에서 매수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기 위해서 추세 추종적 관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양쪽을 강한 섹터와 또 저점에서 눌려 있는 섹터를 이렇게 같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김정기 대표의 2026년도 상반기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제 한중현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현 대표가 바라본 2026년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 먼저 전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전망은 일단은 탑다운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 자체를 죄송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보진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양극화랑 쏠림이 굉장히 심할 것 여기서 같아요. 말하는 양극화라 하면 부동산, 주식? 모든 전방위적인 전방위적인 그냥 양극화? 경제 전방위적인 양극화가 그냥 양극화가 아니라 엄청난 양극화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혹시? 근거는 이유? 요즘 이제 어쨌든 계속 환율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정부 당국에서 이제 개입을 했다고는 정부 하지만 개입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 자체가 막 갑자기 꺾였다 뭐 이렇게는 아직 보기 힘든데 근데 이 환율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당장의 문제였느냐? 또 그건 아니었잖아요. 작년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그때부터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다 같이 우리랑 비슷한 스타일의 나라들은 다 같이 환율이 약세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율이 지금 대한민국의 고질병, 고령화죠. 고령화 때문에 이제 성장세가 둔화가 됐고 그 둔화된 성장세를 뭔가 탈피를 할 만한 돌파를 할 만한 혁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이 뭐 옛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없죠. 사람이 그건 없다 보면. 구조적인 네. 거니까.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작년에 이제 정부 출범 이후 꽤 많은 양의 돈들이 풀릴 시중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한국 이 나라는 성장률이 옛날만큼 못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풀어? 그럼 얘네의 돈값이 좀 그렇게 예전만 하지 못하겠네. 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환율이 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저는 이제 거대 담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서 이제 투자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높으면 우리 보통 누가 좋죠? 환율이 당연히 수출업자들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그래서 반도체나 자동차 쪽들 이런 소위 말해 수출 대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거지만 네. 반대로 누구는 안 좋죠? 수입을 하는 업체는 가장 안 좋죠. 대표적인 쪽이 우리 가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재화들은 거의 다 이제 수입이 수입을 되는 하니까요. 네. 그런 일단 원자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수출업체는 좋고 수입업체는 나쁜 그런 상황에서 특히나 그 대기업 중에서도 수출 베이스의 대기업들만 좋을 거고 수출 베이스의 대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의 이제 투자나 아니면 이런 설비 투자 증설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만 쏠려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고환율 이런 국면에서는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업체만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일대 정도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오는 쏠림, 양극화 쏠림이 좀 올해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쏠림이 이쪽만 쏠림이 온다고 하면 여기에만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을 전개할 수가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작년 추석 이후부터 추석 전후로부터 이제 여러분 반도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올해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완화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국면 자체가. 그러면 네. 결국은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본다면 환율은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뭐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진정세, 안정세를 살짝 보였으나 어차피 이 글로벌 기업들, 국제적인 정서나 이 많은 나라 국가, 우리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환율 자체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그죠. 부분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반도체나 수출하는 쪽에 수출. 대한 부분과 수입하는 부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이 양극화 차이가 더 격이 벌어질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그래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일부 종목으로 이끌어가는 분위기는 계속해서 아주 유지가 된다. 강력할 것이다. 어, 그러니까 네. 좀 전체적으로 보면 멀리서 보면 되게 좋아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제 그 좋은 걸 체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못할 겁니다. 원래 멀리서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죠. 되게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적인 부분을 바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쏠리는 쪽에만 쪽으로 가야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많아야 정말 된다.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보신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럼 전략을 좀 더 깊이 그- 있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그래서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화면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여주시죠. 뭐 준비하신 화면이 있다고 해요. 네. 저게 음, 저 200 이요? 파란 선이 코덱스 200이고요. 네. 저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 선이 뭐 어떤 선이냐면 음, 코덱스 200의 동일 가중이라는 선입니다. 동일 가중. 예를 들어서 코덱스니까 코스피죠. 코스피가 예를 들어서 1000개 종목이 있으면 삼성전자 비중 몇 프로, 뭐 아니면 이름 모를 종목 비중 몇 프로 비중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똑같이 0.1%라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비중으로 비중 갔었을 했을 때가 때 아랫반에 있는 저 아랫단, 노란색. 그쵸. 표현하는 즉 만약에 거죠. 똑같다고 했다면 결국은 지수는 안 움직였다. 결국은 가는 몇 종목만 몇만 간다는 걸 갔다. 보여주신다는 거네요. 그쵸. 이 표로 인해서 정확하십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장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ADR이라고 좋네요. 어드밴스 디클라인 레이시오인데 쉽게 말해서 상승 종목 대 하락 종목 비율입니다. 보통 시장이 좋으면 상승 종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당연히 많겠잖아요. 근데 그게 깨진 몇 안 되는 구간 중 한 번이 2번이에요. 2번 저거 심지어 오늘이거든요.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상승한 날, 최근같이 상승한 이런 장에서도 상승 종목이 더 적다는 겁니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 여기서부터 이제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소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더 강화가 될 것이냐, 그건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아마 선택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강화하는 쪽에 베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계속 올라타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 시장은 우리가 돌이켜봤을 때 지수는 높았으나 애기자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건 물론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죠. 사실은 탄력성이 좋은 중소형주들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 단은 움직였지만 중소 종목들은 그렇게 속 시원하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가 그럼 계속해서 지금 또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업종으로 해서 등락이 결정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하나 정정은 해야 됩니다. 네. 작년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상반기에 뭐 화장품 쪽에서도 AP랑 달바 글로벌 그렇죠. 5배 날아갔고 네. 조방원 뭐 5배, 10배씩 날아갔고 그러다가 하반기에 쉬었는데 상반기에 그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하반기에 수익 못 보니까 그냥
좀 왜냐면 힘들었을 뿐이지. 제가 작년들 얘기하는 부분은 반도체 지금 머릿속에 반도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반도체 한정에서 좀 얘기를 해보면 왜냐면 지금 연초에 시작해서 반도체가 굉장히 뜨거웠고 그죠? 작년에 하이닉스 어마어마하게 뜨거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였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뜨거운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기대만큼.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 계좌는 뭐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네. 텐데 그 분위기가 그러면 올해도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저는 이어질 거라 봅니다. 어. 더 강해질 거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앞선 두 분께서는 이제 중소형 쪽으로 중소형 봐주셔야 소부장 된다 볼 하지만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죠? 더더욱 절대로 보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이제 이건 판단은 시청하신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잠시 후에 저희가 반도체 얘기나 이런 이야기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이 바라보는 2026년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특집 2026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2026년 눈여겨봐야 할 탑픽 섹터들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세 분이 선택하신 상반기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과연 어떤 섹터들로 자리를 잡았는지 섹터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의 후보군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주항공, AI, 비만치료제, 로봇, 원전, 방산, 2차 전지, 해운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떤 섹터가 선택되었는지 공개합니다. 빠질 수 없죠. 반도체입니다. 지금 이 특집을 시작한 이번 주 계속해서 함께 나오는 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과연 반도체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한중현 두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서버용 D램 가격이 급등하고 HBM 수요가 폭증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업계에선 이번 메모리 호황이 단기 반등을 넘어 중장기 슈퍼 사이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고공행진 중인 반도체 섹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김정기, 한중현 두 분이 동시에 반도체를 선택해 주셨는데 앞서 한중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바라는 거는 대형 주단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쏟아지는 낙수 효과. 근데 또 근래에 보면 한미 반도체라든지 제주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이게 뭐 소부장의 전체는 아니니까 물론 작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궁금하고 한데 자 먼저 김정기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짧게 들어보고 네. 그리고 또 한중현 대표의 내용도 짧게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기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는 제가 한국경제 와서 작년에 이제 6월 6일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좋게 보느냐? 일단 데이터가 지금 너무 좋아졌고 이제 올해 들어서 외국계 IB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최근에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33조 4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한 100조 정도로 26년 영업이익을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면 네. 선행 PER이 한 9.5배 정도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며칠 전에 CT증권에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55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계산하면 뭐 6.5배 정도 되는데 어쨌든 선행 PER이 7배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시장 자체가. 그러면 상당히 시장이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행적인 미래 이익을 반영했을 때 한국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외국계 IB에서도 지금 콜옵션 파생 시장 흐름을 보시면 콜옵션 계약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매수하려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글로벌 증시랑 비교를 했을 때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이런 메모리 3사들이 계속 목표 주가를 상향시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올 상반기에 저는 소부장이 좋아진다라고 좀 우리 한중현 대표님이랑 반대되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이렇게 우리가 저는 사실 4분기에도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왜 딜레이가 됐냐를 좀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서 캐펙스를 너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급진적으로 늘릴 필요는 없다. 서서히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부장의 모멘텀이 조금 더 딜레이 됐을 뿐 저는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급자들의 재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이제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거나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소부장단에서 강세가 나올 것이고 예, 소부장 주가는 그 이슈에 맞게 후행적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지금 급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이익률이 높아지면 뭘 할까요? 그걸로 그냥 직원들 인센티브만 주고 끝내지 않겠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증설을 하게 될 것이고 장비 소재 발주를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공정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수 장비나 소재에 대한 뭐 단가도 올라가고 뭐 침투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미세화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계측기라든지 뭐 소모품, 또 클린 공정이나 세정 장비들 그리고 패키징까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가가 많이 처지고 있는 게 기판 쪽이 주가가 많이 처지고 있는데 네. 왜 그러냐면 구리 가격이 올랐다고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너네 영업이익률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내러티브로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아니고 26년 가이던스를 본다면 앞으로 기판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소부장 밸류에 대한 디스카운트 해소가 완화가 좀 되면서 다시 소부장단에서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최근에 제가 계속 바이콜 했었던 이오테크닉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엄청 강한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기판이라든지 패키징, 뭐 세정 장비 그리고 클린룸에 관련된 설비들 그리고 설비를 깔기 위한 장비들 뭐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좋아질 거라고 보고 또 오늘 새로운 이슈가 있었어요. 네. 어떤 이슈냐면 삼성전자에서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직접 맡아서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하우스나 IP 설계 부문도 앞으로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소부장단 여러분들 올해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이라고 해서 코어에다가 시장 베타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을 많이 담아놓는 게 좋은데 저는 여전히 반도체 우량주라든지 인덱스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좀 많이 담아놓고 가시면 긍정적인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중현 대표 의견을 또 바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 두 분이 내 마음속에 상반기 탑픽 섹터는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략 방법이 좀 다릅니다. 네. 명확하게. 자, 한중현 대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뭐 김정기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거의 정의 수준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준비된 화면 한번. 준비된 오늘 뭐 오늘은 준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준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평상시에 볼 수 없는 모습. 증권사별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입니다. 외사입니다. 외사. 외국계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 한국계 외사. 증권사들이 아니라 외국계 네. 증권사들. 그러네요.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노무라 증권. 맨 아래 시티증권. 맥쿼리 투자증권 오늘 나온 겁니다. 심지어 네. 151조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사들은 다 지금 100조 위로 보고 있고. 그러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직 국내 리서치 하우스들은 100조가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내일 그냥 실적 발표 보고 우리는 그때 따라서 올리겠다. 즉 추정치가 주가를 따라가는 형국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지금 100조란 이 레벨이 여기서부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번째 화면 보여주세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코스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이제서야 PER이 한 12개월 선행 PER 정도가 11.5배. 한 11.5배 정도인데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냥 역사적 평균인 거예요. 아니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올라온 레벨이 이제서야 역사적 평균 레벨이라고? 그럼 위 업사이드가 얼마나 많은 근데 이 거야?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 아닌가요? 그렇죠? 아닙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들 많이 올라오도 어쨌든 올라오면- 결론은 이 말은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그래요? 뒤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 마지막 또 보여주시죠. 장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저 장표가 뭐냐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 상향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반영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저 네모칸 있죠? 네. 저 칸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저 칸이 역사적 저점 레벨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외국인 입장에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차트 안 봐요. 그냥 블룸버그 단말기 그 검은색 블룸버그 단말기 쭉 펴고 그냥 멀티플럼을 보면서 보는데 해외 빅펀드들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야,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아직도 밸류에이션 레벨이 이거밖에 안 돼? 야, 빨리 더 사. 이렇게 지금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국한해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두 번째, 음. 소부장, 자 이제 저 다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소부장? 소부장일 텐데 증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12월에 좀 그 방송을 쉬었잖아요. 그때 열심히 탐방을 다녔습니다. 사실 탐방 열심히 다녀 보니까 생각보다 다들 증설에 대해서 좀 되게 부정적이세요. 그래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삼성전자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 사이클을 끌고 가는데 이 사이클은 P 사이클이다. 우리가 증설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반도체 가격 빠지고 그때부터는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다. 그러니 증설은 이 사이클의 맨 끝에 하자. 그 말인즉슨 이익 전망치, 이익 개선치가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런 IDM 업체들한테만 나오고 소부장 쪽은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막 안 나올 것 짜릿하지 같다. 않을 수 있다. 물론 한미 반도체든 제주 반도체든 뭐 그 수많은 소부장 업체들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한두 개 콕콕콕 찌르실 자신 있으시면 하시되 그래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닉스만 하시라. 웬만하면. 무슨 선거 같아요. 하나의 사안을 놓고 두 분이 의견이 대립이 팍 극하되니까 막 김종기 대표님 막 얘기하고 싶어서 미치시겠죠. 자, 정답 있는 건 아닙니다. 저기 그 김민재 대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김종기 대표 의견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짧게 말씀드리면 네. 맞아요. 지금 맞아요. 어느 정도는 일부는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이제 증설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뭐 애널리스트 분들도 의견이 많이 나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통화를 하고 해도 이미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이미 하는 곳도 증설을 있다.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거네요. 증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시작한 곳도 있는데 우리 한중현 대표가 가신 곳에서는 안 했다. 그래서 증설이 28년에 이제 완공되고 27년에 완공되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은 캐펙스를 급진적으로 늘려주면 좋습니다. 소부장이 먼저 달리겠지만 좋습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 분기만 지나도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증설은 원래 했어야 됐을 증설이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된 증설인 거지 새롭게 하는 것이 P6 아니다. 이상 거에는 결국은 아직은 나온 게 그 없습니다. 증설은 반영이 되어 있는 증설이다. 아니죠. 이렇게 봐도 되는 아니죠. 건가요? 그거에 그건 이제부터 아닌가요? 업사이드 당연히 거기 증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거죠. 두 분 오늘 예. 한중현 대표 공방하시잖아요. 네. 무료 공방 같이 하세요. 같이 하시면서 끝장 토론이라고 해갖고 오늘 한번 밤을 새는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이 허락치 않아서 우리 김민지 대표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뭐 결국 대형주 단으로 가냐 소부장이냐 싸움이에요. 네. 결국 상반기에 우리 증시에 봤을 때 탑픽 섹터는 반도체에 대한 동의는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적으로 했을 때 한 분은 오히려 대형주 단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부담이 되더라도 조정 받을 때마다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이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는 소부장 쪽이 움직여줘야 될 시기가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간에서 뭐라고 할까 판사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우리 김민지 대표 의견은 어느 쪽인가요? 일단 사실 저는 탑픽은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것부터 아닌데. 하나 잡아드리고 네. 말씀을 드리면 그냥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정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가장 원론적인 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는 지금 버블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버블로 가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시에서 버블이라고 칭하는 때가 언제인지부터 좀 아시면 돼요. 즉 버블이라고 칭했던 거는 닷컴 버블이 있었고 리만 브러더스 사태 버블이 있었는데 그때 버블 때 그러면 대형주가 갔는지 중성주가 갔는지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겠죠. 그때 2008년도였었고 1999년도였었는데 제가 1999년도 이제 처음 관심 가졌을 때가 닷컴 버블 때 관심을 가졌었던 거고 2008년도는 이제 제가 이제 선물 옵션 할 때였는데 그때 대형주도 가고 중성주도 다 같이 갔습니다. 네. 전 이렇게 되면 정리 끝나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X 중립이네요. 결국 OX 중립이네요. 채팅창에 저보고 답답하다고 못 알아 그래요. 못 알아듣는 것보다는 어떻게 정리를 좀 어떻게 해서 저는 명쾌하게 시청자 여러분께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두 갈식으로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 늘 항상 욕심인데 이렇게 되면 더 헷갈려 하실까봐 이게 맞아. 끝까지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밤새입니다. 그래갖고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결국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선택은 우리 시청자의 판단으로 다만 넘길 이제 수밖에 뭘 없다. 선택하시든 다 수익 네. 보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를 선택하시면 수익을 보시게 될 그렇죠. 겁니다. 반도체를 웬만하면.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하다. 이 정도로 좀 스타일의 정리를 차이일 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의 차이고 차이일 뿐. 이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뭐라고 할까 악플 말고 선풀을 좀 달아주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예민하고 날카로운 사안이 오면은 다들 예민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 이해는 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자 다음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자 우주항공 비만치료제 원전 로봇 방산 뭐 해운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상반기 내 마음속의 섹터 두 번째입니다. 공개합니다. 로봇 섹터. 역시 김민재 대표는 로봇 섹터입니다. 과연 로봇 섹터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만나보고 김민재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재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로봇입니다. 어제 CES 2016이 개막하면서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로봇, 헬스케어 기업들이 앞다퉈 기술력을 선보이고요. 현장에서는 협업 논의도 오고 가며 밸류체인 전반으로 수급이 확산하는 낙수 효과도 기대됩니다. 탄력받은 로봇 섹터,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로봇입니다. 로봇은 김민재 대표가 내 마음속의 섹터로 선택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또 궁금한 사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여전히 뭐 AI 수혜 섹터 중에서 가장 뭐 최선위는 반도체라고 보고는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미국 증시에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1번은 아니다. 네, 뭐 저에게 1번도 아닐 뿐더러 최대의 수혜했었던 반도체 섹터가 많지만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따라오는 거는 사실상 미국 반도체 쪽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안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부장도 뭐 다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결국은 방송을 보시는 것도 그렇고 주식 투자하시는 거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인데 그 수익이라는 거는 기간 대비 수익률을 봤었을 때 가장 어디가 효과적이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를 보게 됐을 때는 소부장은 언제 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헷갈릴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무거울 것 같아서 안 잡았더니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제 잡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럴 거면 한미반도체를 좀 잡으시자라고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었는데 결론적인 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접근하셨을 때 AI의 수혜 섹터가 어디가 중요한 것보다는 내 수익률 어디가 가장 빨리 많이 줄 것인가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탑픽은 로봇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한경에 처음 왔을 때가 9월 5일 때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 로봇이었었다, 그렇죠. 뭐 사면이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K나 시스템이었다고 말씀드렸고 로봇스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탑픽은 여전히 로봇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 즉 지금은 뭐 이 과거의 영광이 좀 잊혀져 있지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들어오기 전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일상에 전기차가 이제 많이 접근해 있는 시기 때에는 2차 전지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결국은 적자였던 회사들이 흑자로 전환될 때가 가장 상승폭이 크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은 가이던스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가장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2차 전지 시기 때에 즉 전기차로 전환됐던 시기 때 2차 전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가솔린차에서 전기차로 이제 새롭게 변환이 되는데 도대체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전환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가이던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감에 우리는 이 정도 들어올 거다라는 수치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기대감이 가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미친 듯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주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즉 반도체도 물론 성장주지만 산업이 아예 딱 바뀔 때나 새롭게 다가올 때가 가장 상승폭이 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로봇이 과거의 2차 전지와 같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한테 이제 로봇이 다가올 건데 아직 다가오기는 전이고 일상에 아직 로봇은 없는데 도대체 로봇이 우리 기업들의 산업에 얼마나 투입이 될 거고
또 우리 가정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될지 가이던스라는 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를 무한대로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지금 로봇 섹터고, 그래서 로봇이 지금 한번 올라갈 때마다 그렇게 종목마다 미친 듯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방송에 나온 전문가고 뭐 물론 정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관점에서 보게 됐었을 때 뭐 소부장이 먼저 갈 것이냐, 대형주가 먼저 갈 것이냐라는 관점보다는 그냥 지금 어느 산업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상승폭을 가장 크게 갈지 여기에 대한 게 포인트라고 보게 됐을 때 로봇이 우리 일상에 오는, 즉 전기차가 전환되는 시점과 마찬가지로 로봇이 딱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서 상승폭 가장 크게 갈 쪽은 로봇이고, 그래서 로봇만 탑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 환경에 와서도 빠르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로봇을 계속 사시자라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정도에서 정리하도록 하면 될 것 그래요. 같고요. 로봇을 여전히 좀 보셔야 되고, 올해는 노랑봉투법에다가 AI 거품까지 터진다고 하면 AI 수혜 섹터가 올라갈 거고, 시장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레인보우 하나였다가 이제 그래요. 거의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로봇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로봇은 현대차가 담당한다고 하면 레인보우는 코스닥에 있고 코스피는 현대차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코스닥의 밑으로 조금만 내려보시면 고영이라든지 사면이라든지 원익홀딩스 등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한다? 그럼 로봇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정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국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주가의 본질은 실적과 기대감인데 로봇은 그 기대감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 그리고 CES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어떤 뭐 1조 원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부분 또한 가시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로봇 섹터는 지금부터 충분히 봐도 된다, 봐야 한다, 이런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 같이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시장에서 로봇 섹터도 뭐 올라온 종목들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뜨거운 것들은 대형주 단의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도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자, 로봇 섹터 난 지금 봐야 될 타이밍이다. 지금 내 포트 안에 바로 담아야 될 섹터라고 생각하면 O, 아니다,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으나 그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 혹은 다른 기타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X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습니까? 네, 네. 세 분의 의견입니다. 지금 바로 봐야 된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갈라질 것 같았어요. 자, 그럼 두 분의 의견을 짧게 시간 관계상 짧게 우리 김정기 대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로봇을 좋게 봅니다. 네. 그리고 로봇은 도입기에 해당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캐파에 대한 부분을 더 빠르게 반영하면서 주가에 기대감을 먹고 이런 의구심을 타고 주가가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실적 시즌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로봇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들은 조금 더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로봇으로 피보팅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번에 CES 2016에서 쇼케이스에 성공하고 나서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되는 흐름에서는 현대차의 밸류체인에서 오히려 더 많은 주식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동차 부품사를 사는 것이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타이밍에 그렇죠. 액추에이터도 이제 HL만도가 한다라고 한다면 HL만도가 이제 대장주가 되겠죠. 그리고 뭐 이제 센서 모듈이라든지 이런 것도 헤드라이트를 과거에 했던 SL 같은 기업들이 이제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적까지 반영되는 그런 흐름에서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업사이드가 좋습니다.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중현 대표는 로봇 섹터를 봐야 될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그 X에는 어떤 의견이 있는 걸까요? 좋겠죠. 로봇 섹터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어떤 네, 발전에 대해서. 그렇긴 한데 CES 다음 그 기대감을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현대 로보틱스 상장, 그게 이제 좀 많이 뒤에 있어서 그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때가 지금보다는 좀 후에 좀 봐야 후에. 된다. 이렇게 이런.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상반기에 IT 졸업하고 그 수급 그대로 로봇이 받아가서 하반기에 가면 이건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상반기에 이 IT에 대한 수급을 받는 모든 섹터들은 다 아름다워지죠. 그렇긴 하죠. 그렇죠. 이 거대한 수급을.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들어보고, 뭐 김민지 대표님 마무리 발언 뭐 추가적인 첨언 말씀 있을까요? 로봇?
일단 걱정하시는 것만 좀 해소를 드릴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뭐 이런 종목들 다 로봇 종목들 다 돌려보시면요. 1월달 CES가 매년 있었는데 로봇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건 1월달에 고점이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올해는 노랑봉투법이 3월달에 또 통과가 되는 게 그래요. 있기 때문에 재료가 또 바로 뒤에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뭐 CS 때문에 지금 소멸되는 게 아닌가 요거 걱정하실 텐데요. 그런 거 생각하셨을 때 3월달 노랑봉투법 있고 CS 때 매년 있지만 로봇이 고점이었던 적 1월달이 한 번도 아니었다라는 점과 시가총액을 이제 아예 로봇이 점령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증시가 좋으려면 로봇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 세 분의 눈에 들어오는 상반기 눈여겨봐야 될 섹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년 증시 대전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계속해서 2026년 관심 가져볼 만한 베스트 탑픽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마음속에 품은 상반기 베스트 종목들인데요. 먼저 우리 김민지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역시 로봇에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로봇에서 어떤 부분을 좀 높이 보고 선정을 하셨을까요? 일단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관점인 거죠. 새롭게 시작한다? 궁금해지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자, 김민재 대표의 탑픽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네. 그래,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뭐 말씀했던 그 완성차 업체는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는데 계속 고환율은 유지가 될 겁니다. 뭐 물론 정부에서 이제 갭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씩 환율이 좀 낮춰지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고환율에 대한 자동차 이런 수혜는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변형이 되면서 가솔린 때 현대차의 전 세계적인 입지와 이제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시장 점유율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즉 자동차 쪽에서도 여전히 환율과 시장 점유율에서 혜택을 좀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큰 부분은 사실상 이제 로봇으로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부품사 또한 지금 오히려 로봇 부품사로 변해가고 있는데 즉 애초에 메인이 되는 자동차 산업을 로봇으로 아예 통째로 바꾼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이 바뀔 때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현대차는 주가 자동차인데 그 주를 사실상 로봇으로 거의 바꿔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상승폭은 이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도에는 1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은 삼성전자에서 인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삼성의 로봇이 2023년에 가장 강했습니다. 2024년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로봇이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쉬었다면 2025년에는 베어 로보틱스를 LG전자에서 인수한다는 뉴스와 함께 2025년에는 LG 로봇이 제일 셌어요. 로봇스타, 로보티즈 종목들 같은 경우 가장 셌죠. 이제 2026년은 오히려 현대 로봇이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흐름은 현대차의 상승, 현대오토에버 또는 현대무벡스가 지금 가장 크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서 2026년도는 그래서 현대 로봇이 가장 집중을 받을 거기 때문에 로봇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제일 첫 번째 현대차를 보셔야 된다. 즉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반도체를 본다라는 관점처럼 시총 상위 중에서 현대차를 보셔야 되는 거 이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현대차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민재 대표의 상반기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현대차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기 대표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26년 최선호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26년에 좀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반도체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역시 소부장 쪽이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공정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회사고요. ALD 원자층 증착에 특화된 증착 장비 강자입니다. 25년에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고객사, 특히 중국에서 신규 증설보다는 뭐 기존 생산 라인을 바꾸거나 개조하거나 이전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성 엔지니어링 자체적으로도 R&D를 적극적으로 늘렸고 또 연구소 투자까지 병행을 하면서 마진율이 좀 깎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많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M15X 팹에서 신규 장비 발주가 시작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올해 본격적인 증설과 또 선단 공정 전환 국면에서 ALD 증착 장비 수요가 재확대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또 대장주였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인 기반으로 북미 시장까지 영업을 이제 강화하면은 수주를 당연히 넓힐 수 있는 저변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과거 22년의 역사적 이런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의 레벨로 실적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SK 하이닉스랑 장기간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 나올 수 있고 또 신사업으로 유리 기판용 증착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도 또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이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좀 긍정적인 26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실적 전망을 했을 때는 한 2분기 정도부터 조금씩 업사이드가 아마 우리가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 더 좋아지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분기,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저점 국면에서 충분히 모아가도 될 만한 그런 중장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의 내 맘속 탑픽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한중현 대표의 내 맘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볼까요? 대장입니다. 대장 반도체에서 네. 한결같은 종목. 한결같은. 그렇죠. 자,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작년에는 하이닉스, 올해는 삼성전자네요. 그렇죠? 딱 1월까지만 얘기할게요. 1월까지? 더 얘기 안 하고 1월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밀리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뭐 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겠죠. 근데 작년 11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 11월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꼭지 찍고 그 다음에 한 2달 정도 쉬었거든요. 그래요. 그때 정말 많은 노이즈가 발생했지만 작년 12월 말 그리고 올해 1월 초에 그분들 다 어떻게 됐죠? 그리고 그 후회를 2개월, 3개월 뒤에 혹시라도 또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내일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좋습니다. 생각.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삼전 조정 시만 진입인가요? 우리 한중현 대표 의견은 아니면 조정이 없어도 진입인가요? 저라면 네. 목표 기간을 예를 들어서 한 설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1월 정도라고 하면 1월까지다. 1월이면 네. 매일 산다. 조금씩 분할로.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종가에 매일 산다. 그게 제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일 현실적인 솔루션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세 분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할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안내 만나보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정한 베스트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먼저 김민재 파트너 종목 현대차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0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파트너의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만 1,000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현 파트너의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2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저희가 안내 도와드렸고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오늘은 김민재, 한중현 두 분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우리 김정기 대표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선물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무료입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네. 지금 손실 계좌로 25년에도 상당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 VOD 손실계좌 운용관리법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래요. 총 2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손실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손실을 입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런 과거에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 이런 내용들 담았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실 계좌를 운영하는 방법을 VOD로 만들어 주셨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3490-5033으로 전화하시면은 우리 김정기 대표의 무료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료는 일단 바꿔봐야 된다.
손해볼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김민재 한중현 대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먼저 김민재 대표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시간 관계에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왔고 여기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에 대한 총정리를 해주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한중현 대표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 지금 바로 입장이죠?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이닉스 목표가 찍어드릴게요. 딱 한 개를 딱 그냥 한 공개해 개를 주셨네요. 그냥 하이닉스로. 목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목표가. 네. 알겠습니다. 한중현 대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한중현, 김민재 한중현 두 분의 얼굴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가셔서 알찬 내용, 좋은 내용들 꼭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김정기 대표는 오늘 공방이 없고 무료 공방이 없고 원래 예정되어 있었는데 네, 원래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없는 거는 그냥 그렇죠. 없는 겁니다. 금요일에 그렇죠? 네, 금요일에 한번 알겠습니다.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VOD 무료 선물만 있다 이렇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세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2026년 증시 대전망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